대학뉴스에서 만드는 대학생 팟캐스트 안녕청춘 5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청춘의 사회자 복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청춘의 술이라고 합니다. 네, 21세기 대학뉴스에서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 갔다 온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자분들을 초청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신 기자분들이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나란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담비입니다. 와. 근데 이름이 뭐라고? 제 이름 최나란이라요. 나라니라요? 네. 되게. 네, 반갑습니다. 네. 본명이죠? 네. 그렇구나. 예. 뜻이 뭐예요? 나란이라. 훈민정음에 처음 시작할 때 나란말싸미 할 때 나라 하고요. 끝날 때 니라 하고 합쳐서 나란이라요. 되게 뜻이 엄청 있는 이름이네요. 네, 되게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팟캐스트 대학생들을 통해서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말할게요. 침묵의 시선이라고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영화인데, 그게 저희가 그 영화를 둘째 날 가서 봤는데, 그 GV라고 감독과 관객이 대화하는 시간이 영화 끝나고 있어요. 그때 GV의 이상호 기자가 와서 질문을 한 걸 저희가 봤어요. 근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 영화가 군부 독재 시절에 그 가해자들이 계속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심리와 모습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영화 내용이. 그래서 그 이상호 기자가 질문한 게, 그 영화에서 은유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감독이 한 대답이 인도네시아인의 양심이 희망이다라고 대답을 한 게 생각이 나네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인도네시아에? 네,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군부 독재 이후에 요즘 사회의 모습을. 그 국내 영화가 아니죠? 네. 인도네시아 영화요? 인도네시아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국적을 뭐라 그래야 돼? 감독은 미국 출신이고요. 네. 그러니까 소재 이제 자체는 네, 인도네시아 군부 독재 시절에 그 피해자들하고 가해자 그 사람들의 감정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 그린 영화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 나오는데 지금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디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가해자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하는 식의 그런 다큐로 나와요, 내용이.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인도네시아 군부 독재 시절 제가 자세하게 몰라가지고. 네,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가서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게 뭔가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성격이 묻어있는 이런 사회 정치적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나라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다른 나라도 되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구나. 인도네시아도 군부 독재 시절이 이렇게 심각하게 있었구나. 그런 잔인한 역사를 겪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침묵의 시선 전에 액트 오브 킬링이라고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이 1편으로 담은 영화가 있어요. 그 군부 독재 시절을 담은 건데, 그거를 보는 주인공 아디가 그거를 영상을 직접 보면서 계속 인터뷰를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침묵의 시선에선 담았죠. 그렇게 연관지어서. 제목은 왜
침묵의 시선이에요? 가해자가 그 영화에서 가해자가 굉장히 그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되게 당당하고 뻔뻔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 가해자들의 심리를 아디가 캐치를 해요. 근데 어떻게 캐치를 하냐면 인터뷰를 하면서 뭐 침묵을 하게 되는 거죠. 가해자도 내가 딱히 뭐 미안한 마음 드는 것도 아니고 그때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면서 침묵하고 피해자도 침묵하고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말 못하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1123인 1123인 영화인 기자회견을 둘째 날 했어요.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근데 그때 제가 기자회견 하기 전에 카메라 설치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무슨 언론 매체에서 오신 여자 기자분이 저한테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거기 길을 다 막고 있었거든요. 기자회견 하느라고 군중이 몰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한 30분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기자분이 저한테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무리 이게 마음이 아파도 그렇지 너무 여기까지 딱 듣고 절로 가주세요. 좀 듣기 싫으니까 절로 가주세요. 그 기자회견 내용이 뭐였는데요? 네, 기자회견 내용은 그 세월호 문제에 공감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영화인들의 네, 기자회견. 서울에서 농성하시는 그분들도 다 오고 그러는 거죠? 거기도 보니까 영화 배우들 있던데. 네, 근데 그때 기자회견장에 오셨던 분들은 뭐 감독이나 스태프나 그런. 그러니까 영화 전반적으로 다 통틀면 그런 영화인들이 1123인이요? 네, 근데 참가한 분들은 그 중에 일부. 그죠. 그죠. 1123인이 기자회견하기는 좀 어렵죠. 저는 감독과의 대화 중에 1대1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본 영화이기도 하고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그 감독과의 대화 중 그 감독이 김기덕 감독 아세요? 네, 알죠. 네, 저는 되게 빈집. 네, 유명하신데 그때 처음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영화도 김기덕 감독님 영화도 처음 보고 그랬는데 정말 직접적이었어요. 영화 내용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우리 지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봤어요, 저. 봤어요? 1대1이요? 네, 그 집에 스트리밍 서비스 해가지고 봤거든요. 원래 김기덕 감독 영화를 다른 걸 몇 번 봤었어요. 근데 그 영화도 보고 싶어가지고 봤는데 근데 그 영화는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거든요. 그래요? 네. 김기덕 감독 자체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감독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막 가짜로 군인이었다가 경찰이었다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 한 사람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응징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배신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마동석이었나? 네. 그 배우 마동석 그분이. 근데 그 영화 되게 시사하는 부분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보면서 이제 그래서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계속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엔딩 보고 더 생각이 들었어요. Who am I? 네. 난 용민가. 네? 뭐라고요? Who am I? 네. 질문을 던져주잖아요. 나는 어느 면에 속하나 얼마만큼 속하고 있는가 의문을 던져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게 봤어요. 그 1대1 영화에서 그게 사회적 구조를 담고 있잖아요. 물리고 물리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포에마의 나는 누구인가 그 자막이 뜬 이유가 그 물리고 물리는 사회 구조 그 안에 나는 어느 쪽에 속하나 그거를 생각해보라고 김기덕 감독이 직접 말한 걸 얘가 방금 얘기한 거예요. 아. 네, 방금 한 얘기가
네, 그런 맞아.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도 직접 감독이 나와서 대화를 했던 네, 거죠. 그것도 네. GV가 있었어요. 기자들이 진짜 많이 왔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은 항상 화제를 몰거든요. 네. 예전에는 또 피에타도 그렇고 그건 그 어디였지? 칸 황금종. 베니스. 베니스 영화제 맞아요. 음. 베니스 영화제. 저는 그 영화를 같이 보지는 못했어요. 나란이라 씨하고 담비 씨만 봤는데 그때 보고 난 이후에 질문을 했던 게 굉장히 폭력적인데 폭력에 꼭 폭력으로 맞아요. 답을 해야 하나? 피해자가 네. 그 질문을 굉장히 좀 깊게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요? 네. 네. 그렇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네. 그 이후로 그걸 많이 네? 생각해봤어요. 네. 근데 어떤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저도 따로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그 방법 말고 또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봤고 현실 속에서는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이 생각도 해봤고 현실. 네. 저는 사실은 제 일정을 조금 더 있다가 오게 됐어요. 그 친구들은 먼저 올라가게 되고 이후에 다이빙벨하고 영화 한 3편을 더 봤었는데 본 일정이 끝나고 난 영화가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게 남았거든요. 그게 뭐 위로공단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다이빙벨 하고 불안한 외출 이렇게 있었는데 위로공단 같은 경우는 그 여성 노동자들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니까 투쟁 역사인데 처음에 나오는 게 그 베트남 맞나? 아무튼 베트남 쪽에 의류 방직 공장의 여성들이 막 이제 노동하는 그런 모습이 쫙 깔리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 70년대 YH 무역 사건이라든지 그때 시절부터 이제 어떻게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해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 시놉시스만 보고 봤을 때 되게 정말 꼭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갖고 봤는데 역시나 진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김진숙 지도위원이 또 따로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노동자의 삶, 정말 그 밑바닥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그거를 그냥 순간순간 보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느끼는 보통의 우리들의 삶 그러니까 물론 다 노동자긴 하지만 뭐 지식인이라고 칭할 수도 있고 뭐 변호사, 검사 그분들은 이제 재판도까지 하시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 많이 만나시는데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여기에 있고 선택이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포기를 하겠느냐 투쟁을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서 저도 스스로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취재를 하면서 많은 현장을 그래도 접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런 노동자분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깊게 생각해봤을 때 공감 정도로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계급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계급의식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음으로 그냥 감정적으로만 공감하고 일시적으로 그런 거에 뭔가 편승하는 느낌보다 진짜 계속 꾸준히 고민하고 또 활동을 하면서 실제 행동하면서 점점 더 단단해져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영화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정말 좋았고요. 아까 김기덕 감독 영화랑 아까 그 제목이 뭐라 했죠?
위로공단. 위로. 네. 그러니까 위로 공단이요? 보통 공단이라고 하면은 그 공장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감독이 설명해 주신 게 그런 분들을 뭐 위로하는 차원에서 또 만든 다큐다 이런 얘기도 담았어서 위로공단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아까 뭐 느낀 점이나 이런 게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 게 뭐 후회마이도 있었고 또 계급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계급은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보니까 보신 영화들이 좀 그런 게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거의 다큐로 봤죠. 네. 처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큐 그렇게 많이 보고. 그래서 좀 덧붙이면 담비라는 친구는 사실 뭐 기자를 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게 새롭고 처음인데 한 거의 며칠을 그걸로만 이제 채우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 스스로 되게 충격도 많이 받으면서 네. 자극을 굉장히 심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한편으로 너무 좋으면서도 네. 좋았잖아요. 생각을 많이 네, 하게 생각을 됐죠.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좀 괴로웠다고 머리는 얘기하더라고요. 아팠어요. 네. 그래도 되게 의미 있는 영화들을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이 보니까 영상의 힘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체가 갖는 힘이 되게 크죠. 네. 그러니까 팟캐스트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막식부터 얘기를 하면 처음 도착했을 때 되게 거의 8시간을 네, 진짜. 이동하는 시간은 한 4-5시간 됐는데 갔다가 뭐 짐 놓고 뭐 또 집결하는 과정에서도 좀 오래 걸리는 게 있어서 약 한 8시간에 걸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개막식 때는 사실 별거는 없었고 그냥 배우들 이제 레드카펫 많이 봤죠. 입장하고 뭐 소개하고 이런 거 한다 개막작 소개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팬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려고 아주 사람들이 장난 아니게 네, 많은데 맞아요. 또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데 저희 이제 같이 이제 기자로 간 사람들 중에 일부는 들어가게 되고 일부는 또 밖에서 남게 됐어요. 다 안에 개막식 안에 들어가진 못하고 그래서 밖에 남은 사람은 저하고 나란이라였는데 그만 들어갔어요. 네? 저랑 들어갔어요. 네 저하고 네. 저하고 나란이라였는데 되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밖에서 네 개막식 기사를 쓰면 되긴 하는데 엄청 제가 또 피곤한 상태인데 잠을 잘 못 자서 근데 나란이라도 그래서 나란이라도 약간 잠을 못 잤나 그날? 우리 그날 잤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영화의 전당 밖에 쿠션을 이렇게 소파가 있어요. 거기에서 거의 널브러져서 잠을 한 30분 정도 잤어요. 근데 분명 자기 전에 아무도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소파에 앉아 있었어. 네. 근데 진짜 좋았던 게 또 그 소파 앞에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편하게 이제 배우들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눈도 좀 잠깐 붙였겠다 이렇게 TV를 보는데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쁘고 어땠어요? 막 멋있는 배우들이 나오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닥 뭐 이렇게 소비적인 거 뭐하러 찍나. 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별로 그냥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개막식이요? 레드카펫이. 네네네. 레드카펫에서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걸어가는 그 장면을 TV로 보는 거였는데 근데 나라도 그러더라고 옆에서 그러게 뭐 그냥 그렇다 뭐 별거 없다 TV로 보니까 그랬는데 딱 이제 화면에 누가 등장했냐면 정우성이 정우성이 의미 있어. 보자마자 야 의미 있다. 의미가 되게 크다. 의미가 굉장히 크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되게 다르긴 하더라고요, 진짜. 직접 보시면 더 달라요.
직접 안에 들어가서 뭐 근데 되게 마르셨어요. 다 마르셨어. 다 마르시고 마르시고. 네. 우리랑 달라. 뭐 배우니까. 그랬어요.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도 되게 잘 찍었어요. 같이 가신 분이 또 사진을 되게 잘 찍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진 찍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뭐가요? 네, 다른 기자분들은 이미 일찍부터 오시고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의자도 다 장비 같은 거 다 이제 총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찍으시는데 옆에서 그냥 열심히 찍었죠. 저희도 열심히 찍었는데 자리가 조금 아쉽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잘 찍었다고 하는데. 네, 잘 나왔어요.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그럼 팬클럽 뭐 이렇게 콘서트 이런 거 하고 하면 뭐 대포 그런 걸로 찍는 거예요? 저희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없고. 진짜 잘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요즘에는 연예인 찍는다고 그러던데.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그럼 장비도 열악하고 자리도 열악한데 사진은 잘 나왔다고. 네. 자기 자랑, 기자 자랑 하는. 우린 짱이야. 한번 봐야겠네요. 못 봤어요. 기사 안 보셨어요? 자세히 못 봤어요. 네? 그냥 이렇게. 헤드라인만. 네. 고맙습니다. 일정이 되게 힘들었죠, 사실. 4박 5일? 갔다 왔는데. 2, 3, 4, 5. 저는 3박 4일? 네. 3박 4일이었는데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루가. 일찍 또 일어나서 매번 티켓팅을 8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오전 8시에. 봐야 하는 영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정한 영화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러려면 일찍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해서 8시까지 그 영화의 전당 티켓팅 하는 곳에 가고 쭉 하루에 많으면 4편, 뭐 적으면 1-2편 이렇게 보고 또 중간중간에 의견 나누고 뭐 밥도 먹고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서는 또 회의하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할 일들 기사 쓰거나 아니면은 글을 쓰거나 초안 뭐 쓰거나 이런 것들 하면서 새벽에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자들끼리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사실 많이 갖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고 손담비 기자님이 막 편집장님께 제가 이게 뭐 하는 거냐며 결속력 강화하러 왔는데 영화만 계속 보고 아무튼 근데 사실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사실 간 것만 해도 결속력 강화는 됐었어요. 솔직히. 네. 간 것만으로도 이제 같이 있다는 그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의미 자체가 이미 결속력을 강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화 이제 보고 이제 같이 회의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생각을 공유하면서 저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고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첫째 날 엄청 힘들었는데 그거 먹었잖아요. 오리. 네? 오리. 네. 그걸로 버텼죠. 선배 오리집을 진짜 맛있어요. 네, 요리집을 하시는데 정말 오리 쌈을 싸먹는데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행복한 거야. 오리를 보고. 네. 이미 먹는 상상을. 웃기다. 네, 원기 회복이 됐습니다. 첫째 날부터. 그래서 열심히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리 때문에. 네, 오리 때문에 3일을 버텼어요. 새벽에 자서 새벽에 다시 일어나고. 근데 티켓팅을 왜 8시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티켓팅 시작 시간인데 사람이 많으니까 몰려서 금방 매진이 되니까 저희도 그 시간 맞춰서 일찍 간 거죠. 그럼 하루에 뭐 4편인데 편수마다 티켓팅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아침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날하고 당일하고 이길 표를 네. 그날 살 수 있는데
그게 가면 거의 한두 시간 안에 인기 있는 영화는 매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냥 쭉인데 매진이 되니까 네, 일찍 가서 네, 사야 네, 되는 네, 거. 네. 아, 나는 왜 아침부터 가서 있나? 근데 하나 좋은 거는 기자증 배지가 있으면 만약에 매진이 안 된 영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앞에 가면요. 자리가 남으면 그냥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좋더라고요. 맞아요. 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듣고 싶은데요. 어느 기자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 국제영화제는 19회째인데요. 2일부터 11일까지 열렸어요. 그래서 개막작은 군중낙원이라고 대만의 도제니우 감독이 6, 70년대 대만에서 군 생활을 한 아버지 세대를 반추하며 만든 작품이래요. 그래서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이산민의 아픔, 여성에 대한 도덕적 관념, 억압적 군대 문화 등을 담아냈다고 해요. 근데 영화제 상영작으로는 초청작 72개국 312편, 그리고 월드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132편으로 444편이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영화 산업이 열악한 지역의 작품들 그리고 그런 작가들을 발굴하면서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좀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상에는 뉴커런츠상, 비프 메세나상, 선재상, 올해의 배우상, 국제영화평론가 협회상 등 총 14개가 있고 이번에 또 좀 특별하게 배우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는 김희애, 유지태 배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공식 포스터에는 이현진 작가의 원화가 들어갔는데 이게 전통 광주리를 엮는 방법처럼 조각을 가로 세로로 엮어서 이제 포스터로 나타낸 건데 그 의미가 영화와 관객, 영화인이 다 함께 만나는 어울림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예뻤어요 실제로. 맞아요. 네, 색감도 예쁘고 그리고 화려한 색감은 또 영화제니까 축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잘 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화제가 됐던 거는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이 상영이 된다 이 얘기가 영화제 전부터 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네, 실제로 영화제 말이 많았죠. 다이빙벨이 상영이 되냐 마냐부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사도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그것하고 이어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 이런 영화인들 기자회견도 영화제 내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11일 폐막식은 또 성황리에 끝났다고 합니다. 개막식 날 도착했을 때 나란이라 기자가 취재를 한 게 있는데 그게 고리원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거기서 부산 환경운동연합이 고리원전 반대 시위를 하고 또 서명운동도 진행했다고 해요. 그거를 저희가 또 직접 현장 기사도 올리고 트위터로 그리고 이후에 서명 기사도 냈고요. 그리고 개막식 기사 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그 영화의 전당 앞에서 영화인 1123인 세월호 특별 제정 촉구 선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또 정재원 감독을 비롯해서 여러 감독과 배우들이 참석한 그 기자회견도 가서 기사화를 했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기자회견이 있어요. 그 영화에 관련해서 근데 오일의 마중이라는 장이모 감독의 영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기사화했고 가장 많이 좀 이슈화가 됐던 거는 역시 다이빙벨인데요. 그 다이빙벨이 영화제에 상영되고 그 이후에 이상호 기자가 나오셔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담은 기사도 나왔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영화를 선정해서 본 게 GV라고 감독과의 만남이 있는 게 꽤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뭐 질문도 하고, 기자들이 질문도 하고, 그걸 또 영상에 담아서, 컨텐츠화를 하고, 인터뷰도 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네. 인상적이었던 것이 3일 영화인 1123인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야합을 한 후 나온 영화인들의 선언이라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미가 깊어요. 의미가 되게 깊다고 느꼈고, 그리고 실제로 영화제 중에 그런 세월호 특별법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감명 깊게 받고 했는데,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기자회견을 진행하시는 분이 했던 말이, 우리는 그냥 정말 세월호 특별법 제정해야 하고, 이거 세월호 참사 너무 잘못됐다, 이거 목소리 내는 건데, 이렇게 뭔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몰려와 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 자체도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되게 공감을 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러니까 아까 나란이라 기자도 말했지만, 왜 여기까지 와서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시선도 많고 그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정지영 감독하고 안혜룡 감독, 다이빙벨을 공동 작업하신 안혜룡 감독하고 또 다른 뭐 영화 감독분들 아니면 평론가 아니면 배우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발언들을 꽤 많이 하셨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역시 정지영 감독이 되게 날카롭게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저도 이제 기사화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세월호가 왜 정치적이냐, 그리고 다이빙벨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정치적이지 않은 영화가 있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영화제가 있는 이유가 정말 그 다양한 의견을 갖고 중립적일 수 없는, 중립적이지 않은 영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영화가 있다, 이렇게 알리고 소개하는 자리인데,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라고 해서 그것이 정치적이다 이야기하면서 상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깊게 공감을 했고, 또 안혜룡 감독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영화가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치 못했다. 그리고 다이빙벨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전체를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세월호 참사에 그 세월호의 작은 실마리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전체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많이 봐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정주 평론가는 영화 평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회 평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좀 자조적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다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다이빙벨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영화는 가장 진보적이고 진보적이어야 하는 매체이다, 어떤 영화든 진보적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면서 다이빙벨이 진보적일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거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전 그 영화를 거기서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되게 사실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참사 사건이 일어나고 후로부터 계속 그 기자가 이제 영화로 쭉 담아냈다고 들었어요. 사실적이라고.
어떠셨는지. 네, 굉장히 사실적이고 다큐멘터리인데도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고발 뉴스에서 쭉 취재한 영상을 바탕으로 그거를 그냥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편집을 해서 내보낸 건데 나레이션도 없고요. 뭐 그래프나 도표도 없고 그냥 그 사건 그대로. 네, 거기에 담긴 영상 내용 그대로 내보내고 거기서 조금 덧붙여줘야 하는 설명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냥 자막으로만 살짝 나가고 근데 그래서 더 사실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고발 뉴스는 자주 봤거든요. 특히 그 다이빙벨 그 이종인? 네, 이종인 대표. 이종인, 그분 왔다가 철수하는 것까지 그 고발 뉴스로 다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영화 안에 그냥 그대로 거의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담겨 있고요. 물론 그게 이제 뭐 24시간 촬영한 거를 다 우리가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상 그 자체 거기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럼 영화 안에 그런 내용도 있겠네요. 전 영화를 못 봐서 아직 개봉도 안 한 영화잖아요. 그죠? 아니요. 어제 23일 개봉. 예, 23일 개봉 네. 이미 했구나. 네. 그 영상 봤을 때 그 영상 봤거든요. 그 이종인 대표가 계속 그 다이빙벨로 좀 어느 정도 좀 진행하다가 가는 날을 봤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그 이제 그 기자가 이제 얘기를 계속 이제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반어법처럼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어떻게요? 해경과 해군이 하는 구조 작업에 방해만 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 마지막 아무튼 그 취재의 마지막 때쯤에 울먹울먹 하면서 그거 보셨구나. 네, 이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의미 있는 얘기를 담으신 건 아닌데 그 얼굴이랑 하는 네, 표정이나 그 이야기하면서 그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종인 대표가 그 구조하는 작업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방해를 받았다면서요. 뭐 바지선을 뭐 다른 데로 친다든지. 지금 방금 짚으신 그 부분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영화에. 그걸 실제로 볼 수가 있고 사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영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사람들한테 충격적으로 와닿으면서 거기에 어떤 정말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있다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대로 다 보여줬네요. 네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이빙벨은. 네. 보고 싶네요. 지금 계속 우리 다이빙벨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외압 속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어제 상영이 됐습니다. 21세기 대학 뉴스에서도 보도된 것을 봤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다 본 건 아니고 저는 다이빙벨을 보고 올라왔는데 그 다이빙벨을 처음 이제 보면서부터도 가슴이 조금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보는구나. 사실 저는 영화제에서 가장 기대했던 영화이기도 하고 네, 꼭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보는데 역시나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알고는 있었지만 전해 듣고 있었지만 또 기사를 통해서 대한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여러 번 듣고 있었지만 그걸 또 영화로 다시 보게 되니까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정말 딱 그 안혜령 감독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이빙벨이라는 그 하나로 영화를 풀어나가는데 그걸로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도 없고
정말 지겹게 말하지만 진상규명조차 되지가 않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게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스크린에 올랐고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다이빙벨이라는 거 주제 하나로 끄집어내긴 했지만 그러면서 또 요즘엔 그렇잖아요. 세월호 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느냐 이런 반응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한 번 더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정말 끝까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GV 시간에 기자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언론사에서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뭐 앞에서 딱 그 사진하고 영상 촬영도 하고 뭐 많은 기자들이 타이핑하면서 기사화를 하는 걸 직접 봤는데 질문이 많이 오갔죠. 이상호 기자도 왔고 안혜룡 감독도 왔고 근데 참 대조가 됐던 모습이었던 게 뭐였냐면 어떤 한 신문사 여기자였는데 네. 굉장히 세련된 말투로 질문을 딱 던지는데 굉장히 저는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질문에. 무슨 질문이었냐면 이종인 대표, 알파 잠수한 이종인 대표의 그 뭔가 대변하는 영화 아니냐 그렇게만 비춰질 수 있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한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영화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냥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쓸데없다라고 느껴지는 것과 동시에 그 기자의 뭔가 태도나 모습이 네. 건방지다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그 딱 관객석 그 가운데서 노트북을 딱 앞에 두고 쳐가면서 뭐 거의 분위기가 거의 초상집 분위기거든요. 보고 난 이후에는 네. 다 울고 그렇죠. 정말 충격적이고 그리고 알고는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실제로 영상으로 직접 접했으니까 그 여운이 엄청나게 길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머리채 잡지 그랬어. 그 여기자는 굉장히 본인은 기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고 나 그래도 이런 잡았어야 되네 머리채를. 이런 질문을 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 같아서 정말 별로였어. 근데 대조적이었던 거는 두 명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한 분은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나라 감독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소감 자체를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정말 끝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신문사 그 기자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근데 또 한 여대생이 이상호 기자한테 정말 소회죠. 그런 걸 나누는데 울더라고요. 울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을 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정말 이 유가족들 그리고 나보다 몇 살 어린 그 어린 동생들이 이렇게 몇백 명이 죽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이상호 기자한테. 그래서 대학생들, 저 같은 또래 친구들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정말 뭐라도 하고 싶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진짜 정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보고 문제. 싶다. 21세기 대학 뉴스에서 다이빙벨을 보도하는 관점도 그런 거죠. 23일에 다이빙벨이 개봉을 했는데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직영하는 인디플러스에서는 상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인디플러스 영진이에서는 2012년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를 다룬 영화 잼 다큐 강정, 그 영화도 지금하고 비슷하게 상영을 못 하겠거든요. 이거는 지금 영화계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도 사회 구조적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월호 사건도 지금 거의 똑같죠.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일어난 참사죠. 그런데 소위 자기들이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시민들은 이제 세월호 문제 좀 잊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도무지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서 나는 진상규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좀 하게 도와달라 라고 외치는 그런 유가족들을 진짜 이성적인 사람이면은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침묵의 시선 이야기하면서 그 침묵의 시선 감독이 희망은 인도네시아인의 양심에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이빙벨을 보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세월호 문제를 해결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우리의 양심에, 우리 사회 구성원의 양심에 달려있다. 맞아요. 진짜. 솔직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바뀐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참사 이후에 그 언론의 보도도 다 거짓 보도가 되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언론의 중요성이 정말 크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정말 어느 관점으로 쓰고 어느 시선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말 많이 사람 인식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영화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더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GV 시간에 그 여대생이 울먹거리면서 했던 말, 청년으로서 학생 청년으로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마음을 토로를 하면서 결국엔 행동하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 대학뉴스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개가 다 공통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저희는 학생이잖아요. 학생 청년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상호 기자처럼 어쨌든 기자고, 언론을 통해서 그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보도하려고 하는 기자고.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우리가 네.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상호 기자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그 여대생이 말하는 행동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기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 취재해서 이걸 보도하고 이런 기자 말 아니고, 거기 영상 보면 나오거든요. 그 다이빙벨 시도하려고 2톤짜리 추를 밑에 다는데 그게 굉장히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 막 몇 명이서 붙어서 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이상호 기자가 달라붙어서 같이 도와주거든요. 전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호 기자가 실제로 말을 하셨어요. 그게 저는 기자의 모습인 것 같고, 저는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하겠다 다시 그런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네 그런 모습을 갖춰야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소감을 들으면서 네. 네. 그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대학뉴스 기자님들을 초청을 해서 부산국제영화제의 뭐 평가도 들어봤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도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까지 긴 얘기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청취자분들께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빙벨 보세요. 보고 싶어요, 한번. 근데 네. 그거 상영관이 별로 없지 않아요? 다이빙벨? 네, 많지 않죠. 보통 뭐 독립영화관이나 아니면 메이저 영화관에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에도. 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영화가 뭐였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자 이러면 그냥 그냥 영화 보러 가고 뭐 로맨스 뭐 웃긴 거 코미디 이런 거 봤던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다큐도 많이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영화들 이렇게 많이 보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가 과연 뭐였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과연 앞으로의 생각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환점이 됐던 것 네. 같아요. 누구 한 사람 빼놓지 않고 21세기 대학뉴스 기자들 모두가 사실은 국제영화제 같이 가는 것도 처음이었고 네, 그래서 뭐 개인마다 다 전환점이 됐던 것 같고 또 그 대학뉴스 차원에서도 많은 기사나 뭐 영상 이런 것들을 함께 공동으로 취재해서 내면서 또 의미도 더 깊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또 다이빙벨 같은 그런 영화를 접하면서 네, 성숙해지고 더 앞으로 기자활동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깊고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예, 오늘 좀 특별한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태까지 예전에 한 몇 편 정도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한 팟캐스트도 있었는데 이렇게 기자 3분을 모셔서 취재를 했던 그런 특정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처음이기도 하고 되게 또 특별한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일단 한 2가지 정도 드는 생각은 나도 이 영화제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여럿이 같이 가서 좀 공감도 해보고 물론 아까 좀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막 항의하는 이야기도 좀 있었지만 이제 우린 만약에 내가 가면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그 영화 보면서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제 지금 기자분들이 하신 얘기를 딱 듣고 느낀 점은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기자 정신이 굉장히 많이 그런 고취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일이었구나라는 생각과 네. 동시에 꼭 기자뿐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좀 주로 이야기했던 세월호 다이빙벨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아까 그리고 거기서 인터뷰가 아니라 발표 질문을 했다고 했던 한 여대생 네네. 예, 그분의 얘기랑 좀 결부시켜서 얘기를 했을 때 기자분들은 기자분들의 그 기자 활동으로서의 행동하는 모습과 그런 것들이 행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말이 꼬이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대학생이고 저도 이런 팟캐스트도 하고 또 다양한 많은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활동들에서 그런
행동을 나부터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갔다 오신 거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이 팟캐스트 하면서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덕분에. 네. 오늘은 저 한 말도 별로 없었는데 참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